1억이란 돈이 여러분들 정말 큰 돈입니다. 제가 1억을 가지고, 현금 1억을 가지고 이렇게 부동산을 투자를 해봤더니만 저의 인생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여러분들께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과연 제가 드리는 것이 맞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오로지 계속적으로 월급을 통해서 1억을 온전히 제가 투자를 하지 않고 딱 월급만으로 만들어 본 경험이 없는 제가 무슨 이런 주제로 이제 사회 초년생 때 선저축 후 지출, 예금이나 CMA나 그 당시 제가 취업을 했을 때 2006년도입니다. 그때 당시에 중국 펀드가 상당히 유행을 했었는데 주가 연계형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것들 어쩌고저쩌고 다행히 수익을 좀 보고 나왔는데 3천만원 또 5천만원까지 해서 월급을 모아서 이렇게 시드머니를 만든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 돈을 저는 바로바로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사두거나 분양권 투자를 했던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1억을 계속적으로 온전히 월급만으로 모아본 경험이 없지만 그래도 시드를 모아서 계속적으로 투자금을 만들어서 부동산 투자를 하고 또 나중에는 투자가 잘 되어서 실제적으로 매도를 한 다음에 현금이 이런 투자를 통해서 만들어 본 그런 현금으로는 또 재투자를 계속적으로 했던 경험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직장인들 평균 이런 월급이 250을 받는다, 300만 원을 받는다, 월급쟁이가 1년에 2천만 원을 목표로 그런 저축액을 내가 해보겠다, 뭐 더 잘 하시는 분들, 더 잘 모으시는 분들도 많고, 요즘에 또 2천 모으면 어떻게 됩니까? 2천만 원을 모았을 때 1억을 만들려면 5년을 꼬박 그렇게 모아야 되겠죠. 최근에 또 청년들을 또 이렇게 위해서 또 중소기업 청년들을 위해서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뭐 5년 적금이다, 뭐 상생으로 뭐 한다,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더라고요. 엄청나게 지원을 많이 해주던데, 아무튼 나라에서 혜택 주는 것은 무엇이든 우리가 신청을 해서 다 받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돈을 불려준다는데 눈 딱 감고 5년 1억을 모은다는 목표, 1년에 2천만 원씩 12달 나누면 계산적으로 한 달에 167만 원을 모아야 되는 이런 돈인데 쉽진 않겠지만 불가능한 저는 저축액은 또 아니라고 봅니다. 유튜브 책이나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오는 경험담들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죠. 차를 사지도 말고 절대 독립하지도 말고 부모님과 함께 살고 선저축 후 지출을 해라. 그 방법 뭐 다른 전문가분들의 영상이나 글이나 이런 책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억을 모으면 생기는 일에 대해서 제가 3가지 정도 짧게 중요한 부분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대로 된 아파트, 전세 끼고 투자가 가능해집니다. 수도권 그리고 지방광역시의 1급지도 투자 가능한 그런 시드가 1억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런 기회가 많이 오고 있는 것이죠. 매매 가격은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습니다. 전세 가격도 많이 떨어졌지만 이제는 슬슬 전세가가 바닥을 찍고 상승하는 곳이 많아지다 보니까 갭이 점점 줄어드는 곳입니다. 왜? 전세 물량, 이런 소진 속도도 빠르고 어느 지역이나 할 것 없이 공급이 많은 곳에 전세가가 하락하면서 사람들은 이제 전세 수요가 점점 이제 폭발을 하게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매매 수요는 감소하는데 어차피 나는 월세나 전세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전세 가격이 회복하고 갭이 붙는 그런 시기가 옵니다. 매매가는 정체되고 그 시기를 보고 있다가 두 가격이 붙는 시기에 과감하게 입지 좋은 광역시나 수도권에 이런 1억 원의 갭을 끼고 좋은 아파트를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분양권 투자도 가능한 액수가 1억입니다. 마피되는 곳 말고서라도 지방의 중소도시 또는 광역시, 수도권 일부에 5억대, 6억대 되는 아파트 분양권이 그런 거 10% 정도 계약금 내고 피 내천 붙이면 초피에 넉넉하게 세금이나 중개수수료, 옵션비 등등 포함해서라도 1억 정도만 내가 투자를 한다면 좋은 아파트를 잡을 수 있는 비용입니다. 절대로 무리하게 빚을 내서 하는 것은 제가 지양을 하라고 말씀드리죠. 1억 정도 모은 돈은 내 돈으로 모아서 내 돈으로 투자가 가능하다. 신용대출이나 마통을 내가 충분하게 이렇게 미리 내가 마련을 해서 나 충분히 이자 감당 가능해 라고 하는 범위에서 2개까지도 물건 2개까지도 잡을 수 있는 상황도 우리가 충분히 가능하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는 돈을 모아봤다는 경험, 그 5년간의 고통스럽지만 그 경험, 실제 삶에 있어서 큰 원동력이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왜? 그만큼 남들 다 하는 거 다 사먹고 다 하고 다 여행 가는 거 다 경험해보는 거 그런 거 하지 않고 내가 했기 때문입니다. 참아냈다. 다른 더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의 목표를 위해서 더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 시드머니를 모아봤다는 그 경험,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도 중장기적으로. 저축으로 1억 모아봤다. 와, 정말 대단한 경험, 인내력, 의지력이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100명 중에 1명이 달성 가능할까 말까 대단한 사람입니다. 인증하게 되는 상황인 거죠. 블로그나 유튜브나 컨텐츠 생산자로서 이런 경험담 또한 여러분들이 컨텐츠 생산자로서 이런 경험을 풀어내서 컨텐츠를 생산해 낸다면 그것 또한 플러스 알파의 소득이나 내 영향력이 커지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대적으로 1억으로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10억 건물이 뭐 다가구나 이런 원룸 건물이 있겠죠. 상가주택이나 10억 정도의 매매 건물이 있는데 1억으로 인수가 가능합니다. 따닥. 대출이 5억이고 보증금이 4억이다. 이런 것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나중에 이런 전세를 내가 몇 가구가 껴있는데 나중에 나간다 했을 때 전세가 바로바로 채워지지 않는다. 전세 보증금을 내줄 내가 여유돈이 없다. 그렇게 되면 망할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유자금 없이 원룸을 매수한다. 상가주택을 매수한다. 전세에 대한 이런 여론 또한 안 좋아지는 다가구, 다세대 쪽에 전세 매물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상황이 안 좋아지는데 돈이 없다? 절대로 그렇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할 투자가 바로 이런 투자. 그렇기 때문에 광고만 보고 월 300만 원이 월 500만 원이 통장에 따닥 꽂힙니다. 월세 수익형 부동산 투자를 하세요. 이런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최소한 그런 건물 매매 가격의 최소 50% 정도는 내 돈이 들어갈 수 있는 시드가 있는가? 이 정도까지는 내가 투자를 해서 내 돈을 모아놔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또 1억이 조금 넘는 저가의 아파트를 대출 내가 조금 내고 또는 보증금 받아가지고 월세를 주겠다? 이런 것 또한 하지 말자. 큰 수익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1억 투자해서 연수익률이 10%, 1000만 원? 이런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내 자산이 적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시세 차익형의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1억을 모아서 당연히 내가 잘 모르는 분야의 주식이나 코인 투자는 절대로 하면 안 되겠죠. 또 누구에게 빌려준다거나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그리고 절대로 돈 있다고 주변 분들에게 떠벌리고 다녀서는 안 된다. 투자를 다 해놓고 부동산 실물 자산으로 다 바꿔놓고 나서 그때까지 말하고 싶어도 참고 이미 돈이 다 없는 상황인 거죠. 다 사놓으면 그 뒤에 컨텐츠화를 하거나 주변에 알리자. 그때는 빌리고 싶어도 내가 돈이 없는 거죠. 다 저 실물 자산에 바꿔놓기 때문에 못 빌려줍니다. 그리고 자영업, 내가 잘 모르는 사업, 절대로 특히 장사, 무인 매장, 절대로 내가 잘 모르는 분야에서는 돈을 쓰지 말자. 한 방에 날리는 것은 몇 달 만에 그냥 말아먹고 내 그런 투자금이 다 날리는 것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절대로 이런 분야도 하지 마시자. 그리고 시작.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토지가 있는 땅, 입지 좋은 곳에 해당 지역의 대장급, 공급이나 금리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가격이 많이 조정되고 하락한 그런 위치에 있는 좋은 매물을 싸게 급매로 사서 장기로 나는 보유를 할 것이다. 인플레이션의 그런 상황, 또 시간의 힘을 먹고 내 부동산이 무럭무럭 자라게, 부동산을 장기 보유한다, 이런 컨셉만 가지시고 절대로 단타 투자하지 말고 우상향한다, 이런 자산에 나는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가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1억을 모으신 분들 반드시 그 에너지와 원동력이나 또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를 또 열심히 공부를 해서 더 좋은 실물 자산을 교환을 해서 10년 뒤에 더 큰 부자가 되셔야 한다. 돈 모으는 습관, 시드를 만드는 습관이 결코 순탄치만은 않을 것입니다. 저축의 중요성, 투자자 평생 가져가야 하는 이런 습관입니다. 중요한 것은 저축, 예금, 적금만으로는 절대로 우리가 원하는 부를 달성할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재테크 투자를 동반을 해야 된다. 명심 또 명심하시고 절대로 내 주변에 나에게 조언해주는 사람, 해당 분야에 이런 분야에서 뭐 부동산 분야, 건물 분야에서 저 사람이 그 분야 성공을 했는가? 그런 사람이 나에게 정말 찐 조언 해준 게 맞나? 한 번쯤은 고민해보시고 생각을 해보시고 그런 사람이 나에게 찐 조언을 해준다. 그런 사람들만이 정말 내 인생의 옳은 방향으로 좋은 얘기를 해주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그런 분야 잘 모르는 사람이 그냥 친하다 해서 야 너 거기 하면 안 돼, 투자는 하면 그거 하면 안 돼, 다 망한데 내가 들어보니까, 이런 게 정말 나를 위한 올바른 찐 조언이 아니다. 이런 다시 한번 마지막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주시고요. 제 영상이 주변 분들께 공유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화이팅입니다.